안녕하세요, 김소장입니다. 오늘은 철근 피복 두께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이 철근 피복 두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철근을 이렇게 배근을 하잖아,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이런 게 동그란 거 있죠. 이런 게 철근 피복 두께를 맞추려는 스페이스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이제 외부 한국 콘크리트 학계 KCI에서 이 시방서가 있어요. 철근 콘크리트 피복 두께에 대해서는 철근 콘크리트 피복 두께를 어떻게 해라 이런 시방서가 있거든요. 그 KCI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콘크리트 노출 콘크리트예요. 그럴 때는 외부에 그냥 노출로 되어 있는 콘크리트다 그러면 피복 두께를 40mm 하라고 되어 있어요. 4cm. 그걸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쓰는 거예요. 보실래요? 예. 이래 이제 4cm 되죠. 이 월이 200월인데 나중에 이게 붙이면 40mm가 딱 나와요. 그럼 실내 같은 경우는 몇 미리 규정이냐면 30mm로 규정하고 있어요. 실내는. 근데 바깥에 이런 데 습기가 닿는 부분은 40mm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맞추려고 스페이스를 쓰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바닷가 같은 경우에 그럼 몇 미리로 규정되냐면 50mm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이렇게 이제 피복 두께를 환경에 따라서 규정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중성화 과정 때문에 그래요. 콘크리트의 중성화인데 이 콘크리트를 이제 타설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생레미콘을 부어가지고 벽체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해체를 하면 이제 얘가 수산화칼슘이 나중에 이제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하고 만나가지고 탄산칼슘이 돼요. 그게 이제 탄산칼슘이 이렇게 콘크리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고체로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콘크리트가 시간이 지나면서 얘가 중성화 반응을 해요. 중성화 과정을 일으키거든요. 이 콘크리트는 쭉 이거 확대하면 이 다공질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스펀지하고 똑같아요. 공국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사이로 이산화탄소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콘크리트를 굳게 할 때도 이산화탄소로 인해서 수산화칼슘이 탄산칼슘으로 되지만 이 콘크리트가 부식되는 과정도 이산화탄소가 그 원인이에요. 그래서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이런 다공성 물질, 콘크리트가 다공성인데 내부에 습기가 있는 데는 40mm로 해라. 바닷가 같은 경우는 염분이 있으니까 더 빨리 부식시키잖아요. 그래서 50mm로 해라. 내부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습기가 좀 덜하니까 30mm로 해라.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해놨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규정에 맞게끔 작업을 하는데 대부분 건축주 직영공사를 할 때 만약에 이런 피복 두께가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꼭 지켜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피복 두께가 안 지켜지고 뭐 예를 들어서 철근이 딱 뭐 달라붙었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기 중에 노출돼서 이산화탄소에 의해서 이게 부식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철근이 공기에 노출되면 그들이 이제 부식이 되는 거예요. 그냥 콘크리트가 공기 중에 노출 안 돼도 콘크리트가 공기 중에 노출만 돼 있어도 세월이 지나면서 얘가 이제 알카리성을 이제 상실해요. 이 콘크리트 알카리 정도는 pH 기준하면 한 12에서 13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 콘크리트를 부식시키는 주범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이산화탄소고 하나는 산소예요. 이산화탄소는 콘크리트 중성화 과정을 일으켜서 콘크리트를 부식시켜요. 콘크리트의 이제 pH 농도가 12에서 13 정도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게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오랜 세월 접함으로써 이 pH 농도를 떨어뜨려요. 그래서 pH 농도를 콘크리트 pH 농도가 한 9 정도 되면 이제 중성화가 된 거예요. 그럼으로써 콘크리트가 이제 부식이 되고 또 하나는 산소예요. 이게 부식이 되면서 그 안으로 산소가 들어가요. 그러면 철근을 딱 만났다. 그러면 이 철근이 부식이 되었고 평창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콘크리트가 빵 터지거든요. 그래서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하고 산소가 콘크리트를 부식시키는 주 원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피복 두께를 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피복 두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 이렇게 이제 맞닿아 있는 부분은 4cm 습기가 있고, 예를 들어서 한 2cm나 1cm나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성화가 빨리 일어나갖고 빨리 부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4cm를 하는 거예요. 외부는. 그 다음에 이제 바닥가다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염분이 있으니까 좀 더 두껍게 5cm로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규정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현장에서 아까 봤듯이 철근 스페이스를 써갖고 공사를 하느냐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공사하고 있는 현장도 많이 쓸 건데 스페이스를 쓰는 현장이 정상이에요. 안 쓰면 뭐 까딱없다는데 그 아저씨들 말 들으면 안 돼요. 정말 이 스페이스 잘 써가지고, 물론 철근을 진짜 기가 막히게 탁 세우면 필요가 없겠죠. 근데 타설하면서 또 흔들릴 수가 있어요. 물론 그런 경우는 희박하지만, 이 콘크리트 얘가 굵은 골재가 2.5cm예요. 그럼 거기서 약간 왔다 갔다 차이가 있는데 2.5cm 이상의 어떤 피복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콘크리트가 이 굵은 골재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공국이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피복 두께는 꼭 지켜줘라.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타설도 야무지게 해라. 그 야무지게는 뭐 밀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액션 갖고 쑥 쑤시면 공기방울이 보글보글 올라와요. 보글보글 공기방울이 올라오는데 그 공기방울이 안 올라올 때까지 하면 굉장히 좋죠. 근데 뭐 그래 할 수는 없으니까 최대한 공기방울이 안 올라오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것도 이제 콘크리트 기능사 자격증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론하고 실기에 보면 다 이제 실기에서 그런 거를 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뭐 바닥에 바로 붙여도 안 되고 띄어가지고 몇 초간 액션을 주고 떼고. 근데 실제로 뭐 콘크리트 기능사 자격증을 가지고 현장에서 액션하는 분들이 있겠습니까? 타설하시는 분들이. 근데 시키시는 분은 이런 걸 알고 시키는 거하고 모르고 작업자한테 맡겨놓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근데 작업자들은 뭐 가면 그만이지만 건축주는 계속 이 건물을 갖고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초지만 콘크리트 품질도 굉장히 잘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콘크리트 피복 두께가 굉장히 중요하다. 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